네, 일곱 번째 챕터의 생성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성자는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드렸던 그 07-1의 내용을 잘 이해를 하셨으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이 생성자가 사실은 메소드거든요. 약간 특수한 메소드인데 이 메소드의 필요성을 여러분들이 쉽게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그 필요성을 느끼시면 생성자는 매우 쉽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예, 문법적인 이해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이제 구현하는 프로그램에서 과일 장수를 표현해야 되는데, 첫 번째 과일 장수는 아침에 나올 때, 사과를 갖다가 이제 30개를 가지고 나오는 그런 과일 장수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일 장수는 사과를 개당 1,500원에 팔아요. 그리고 또 다른 그 과일 장수가 있는데, 이 과일 장수는 20개의 사과를 아침에 가지고 나오고 그 다음에 개당 가격은 1,000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과일 장수를 인스턴스, 그러니까 객체로서 표현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각각의 데이터, 즉 스테이트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는 프로이셀러, 잠깐 제가 좀 넘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앞에서는 어떤 식으로 정의를 했었냐면 조금 많이 넘어가야 될 것 같네요. 자, 여기 요 부분을 보시죠. 프리셀러라는 클래스를 정의할 때 인스턴스 멤버, 그러니까 인스턴스 변수를 선언과 동시에 얼마로 초기화할 것인지 초기화 값을 이렇게 지정을 해놨었습니다. 20이다, 10이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값을 갖다가 멤버를 선언하면서 초기화를 해주면은 이때는 이제 프리셀러 이렇게 생성된 인스턴스는 무엇이든지 어떠한 인스턴스에 존재하는 num of f이라도 값이 숫자가 20으로 지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지금 지정하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예, 조금 넘어가서요. 예, 지금 왜냐면은 첫 번째 과일 장수는 30개, 그 다음에 개당 가격이 1,500원. 두 번째 과일 장수는 20개, 그 다음에 개당 가격은 1,000원. 다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비워놨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일단 비우고요. 넘어브의 풀,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이제 표현은 안 돼 있지만, 뭐 사실 뭐 그렇죠. 뭐 돈도 아침에 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잔돈을 좀 챙겨 나온다. 그러면은 뭐 어떤 과일 장수는 한 10,000원어치 10,000원에 대한 뭐 잔돈을 챙긴다. 아니면 그러면 10,000원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고 뭐 어떠한 과일 장수는 20,000원을 챙겨온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인스턴스 변수들을 다 비워놨어요. 자, 비워놨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무엇을 갖다가 하나 추가를 했냐면은 얘네들을 갖다가 원하는 값으로 설정해 주기 위한, 즉 초기화하기 위한 메소드 하나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init members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왜 멤버라는 얘기를 쓰냐면, 자, 이게 프리셀러라는 클래스의 인스턴스 변수죠. 이러한 인스턴스 변수나 인스턴스 메소드를 가리켜 멤버라고 해요. 프리 클래스의 멤버죠. 자, 그래서 멤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멤버들을 초기화시켜 주는데 인자를 각각 받습니다. 머니, 애플, 넘, 프라이스 받아가지고 얘는 마이머니를 초기화하고 그 다음에 얘는 넘 오브 애플, 하나는 또 애플 프라이스를 초기화시켜 줍니다. 자, 이러한 메소드를 정의해 놓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과일 장수 1을 이러한 형태로, 과일 장수 2를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초기화 시켜줄 수가 있겠죠. 자, 근데 물론 이렇게 구현을 해도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 바람직하지 않냐면 일단 파이널이 빠지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가정이 들어가 있는 거냐면 과일 가격은 지금 개당 1,500원이다. 그럼 나는 오늘 뭐 당분간 개당 1,500원에 그냥 계속해서 이제 판매를 하는 거예요. 결정된 값이라고 보는 겁니다. 만약에 이 값을 갖다가 뭐 프로그램의 실수에 의해서 1,000으로 바뀐다. 그러면은 문제가 되겠죠. 뭐 이분이 뭐 과일을 하나당 1,200원에 가져와서 1,500원에 파는데 그거를 뭐 프로그램의 실수로 인해서 1,000원씩 판매를 하면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민감한 거고 바뀌면 안 되는 값이기 때문에 앞에서 우리가 여기 이 앞에 어떤 선언을 넣어줬냐면 파이널 선언을 넣어줬었던 거죠. 근데 파이널은 값이 한번 설정이 되고 나면은 변경이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보세요. init members라는 이 메소드가 호출될 때에만 값이 변경되죠. 그럼 난 이제 우길 수 있습니다. 어차피 한 번도 값이 세팅이 안 됐으니까 나 이거 그냥 딱 한 번 호출해가지고 내가 프라이스 값 한번 설정하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내가 이거 호출 안 할 거다. 마음 먹었으니까는 컴파일 에러 띄우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 그냥 언제든지 우리가 호출할 수 있는 메소드이죠. 따라서 언제든지 호출할 수 있는 메소드 내에서 만약에 파이널로 선언되었을 때 파이널 변수를 초기화한다. 그러면 이것은 2번 이상 이렇게 값이 대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노출된 겁니다. 그래서 아예 컴파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은 파이널이 빠졌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파이널을 갖다가 뺐습니다. 넣으면은 이게 불가능하니까 안정성이 그만큼 떨어진 겁니다. 안 좋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가 뭐가 있냐면, 초기화가 매우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인스턴스 생성이 불편하다라는 거죠. 인스턴스 생성했어요. 근데 내가 꼭 초기화를 해줘야지만, 이렇게 이 메소드를 반드시 호출해줘야지만, 내가 원하는 형태의 인스턴스 생성이 완료되는 것이죠. 이것도 뭐 한두 개니까, 우리가 예제에서 볼 때는 불편함을 못 느낄지 모르지만, 사실상 매우 불편한 겁니다. 그럼 어떠한 방법이 있느냐? 어떠한 방법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2개의 문장으로 구성이 되는 거니까 너무 불편하죠. 그러니까 하나의 문장으로 구성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인스턴스의 생성을 명령하면서 동시에 초기화할 인스턴스 멤버를 초기화할 값들을 같이 전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전달이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빼먹는 일도 없을 거 아니에요. 실수로라도. 자, 그 다음에 또 그렇게 전달하면서 내가 값을 초기화해 주는 거니까 그러한 형태로 초기화할 때 파이널 변수에 이러한 파이널로 선언이 되는 변수가 딱 그때 내가 원하는 값 한 번 딱 초기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즉 파이널로 선언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인스턴스 생성을 갖다가 할 때에 초기화도 같이 가능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우리가 요구사항을 갖다가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바로 그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것이 바로 생성자라는 이름의 메소드입니다. 자, 그러면 생성자라는 이름의 메소드가 어떤 것인지를 좀 보도록 하죠. 일단 제가 생성자가 되기 위한 조건을 먼저 좀 얘기를 해볼게요. 생성자다. 사실 그 이름부터 좀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생성자라는 것은 그러니까 생성자, 한글보다는 영어적 표현이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construct라는 게 아니고 TOR,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죠. 만드는 자다. 그러니까 뭐 단순한 메소드가 아니라 이거 제가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인스턴스의 생성을 갖다가 이끄는 어떤 그런 리더적인 개념이 조금 사실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리더라기보다 주체라는 개념이 좀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성자라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호출 가능한 메소드가 아니라 인스턴스의 생성 과정의 일부로 존재하고, 자, 일부러가 아니고 일부로입니다. 일부러가 아니에요. 일부로서 존재하고 생성자의 호출은 인스턴스 생성 과정의 일부로서 존재하고 생성자의 호출이 완료되어야지만 인스턴스의 생성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가 된다는 것이죠. 자, 따라서 자바의 인스턴스 생성 시에는 생성자라는 메소드가 반드시 호출되도록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생성자냐? 첫 번째 조건, 클래스의 이름과 동일해야 됩니다. 메소드의 이름이 반환형 선언되어 있지 않고 반환하지도 않는 메소드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넘버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넘버라는 이름의 메소드예요. 반환형이 있습니까? 없어요. 따라서 얘가 생성자입니다. 그럼 인스턴스 생성 과정에서는 얘가 무조건 호출해야 되는데 호출의 규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넘버라는 클래스를 정의하고 넘버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이러한 포맷으로 생성을 하죠. 왼쪽은 참조 변수, 오른쪽은 실질적인 인스턴스 변수. 인스턴스의 생성.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new number. 자, 넘버라는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생성해라 라는 키워드죠. 자, 근데 여기 보면 괄호. 이거 뭔지 제가 앞에서 나중에 설명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뭐냐면 인자값을 받지 않는 넘버라는 이름의 생성자를 호출하면서 내가 넘버 인스턴스를 생성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겹쳐서 해석을 하세요. new number, 넘버라는 인스턴스의 생성. 그 다음에 여기를 끊어서 다시 해석을 하십시오. 이거는 생성을 하되 이렇게 생긴 생성자, 즉 메소드의 하나인 생성자를 호출하면서 내가 인스턴스를 생성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조금 헷갈리죠? 제가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우고요. 자, 이렇게 문장을 해석을 하세요. new, 난 생성하겠다. 뭘 생성하냐면은 넘버라는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생성하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자값을 하나도 받지 않는 생성자를 호출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생성자가 어차피 넘버니까, 이름이 동일하니까 그렇게 이 문장을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인 생성 과정을 좀 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인스턴스가 생성이 됩니다. 자, 일단 넘버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바탕으로 해서 메모리 공간에 num이라는 변수가 선언이 됩니다. 예, num이라는 변수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선언이 되고 이 안에는 뭐 메소드도
존재하겠죠. 이 존재의 형태에 대해서는 또 이건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언어적인 측면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존재한다고 이해를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걸로써 우리는 인스턴스라고 얘기 안 한다라는 겁니다. 인스턴스 생성이 완료된 거라고 얘기 안 한다라는 거죠. 왜? 아직 생성자의 호출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인스턴스가 아닌 겁니다. 자, 그러면 생성자, 어떤 생성자 호출하라고 되어 있냐면 인자값 받지 않는 생성자. 다행히도 그게 있지요. 따라서 얘가 호출이 됩니다. 자동으로 호출이 됩니다. 그러면서 너의 값은 10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생성자 호출이라는 문자열이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빠져나올 겁니다. 이렇게 해서 넘버라는 메소드, 즉 생성자의 호출이 완료되어야지만이 JVM 가상머신에 의해서 인스턴스로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두 개의 인스턴스를 지금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생성자 호출이라는 문자열이 출력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get number라는 메소드 호출을 통해서 얻어진 값을 보면 다 10이에요. 그게 뭐냐면 얘가 실질적으로 실행이 되어가지고 넘이 초기화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는 이걸 잘 활용하면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 생각했었던, 그러니까 인스턴스 생성 과정, 생성 문장 하나 내에서 내가 원하는 값으로 초기화라는 것을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 더 보도록 하죠. 자, 이건 어떤 의미냐면 나는 new 인스턴스 생성하겠다라는 거죠. 어떤 클래스를 바탕으로 넘버. 자, 넘버 클래스를 바탕으로 인스턴스를 생성을 하는데 그때 나는 이 숫자 10을 인자값으로 받을 수 있는 생성자를 호출하면서 인스턴스 생성을 완료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이 넘버라는 클래스는 이러한 유형의 생성자가 존재해야 됩니다. 만약에 얘가 없다 그러면은 컴파일 자체가 되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얘도 여전히 생성자죠. 왜? 생성자의 두 가지 조건. 이름이 클래스의 이름과 동일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반환형도 선언되어 있지 않고 반환도 하지 않는 그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얘도 생성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얘는 사실 생성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개 변수구의 선언이 어떻게 되느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형태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고민했던 문제가 쉽게 해결이 돼요. 자, 여기 보면은 프리셀러라는 생성자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클래스 이름과 동일하고 반환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인스턴스 생성 과정에서 총 3개의 값을 전달받아서 그걸 가지고 내가 마이머니와 넘오브 애플과 그 다음에 애플 언더바 프라이스도 초기화하겠다라고 지금 정의가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new 생성하겠다 프리셀러라는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얼마를 넘기면서 0, 30, 1500을 인자로 전달을 하면서 즉 생성자를 호출하면서 따라서 첫 번째 문장에 의해서 생성되는 인스턴스는 여기에 0, 여기에 30, 여기에 1500이 전달이 되어가지고 각각 뭐 0, 그 다음에 30, 1500으로 초기화가 될 거고요. 두 번째 인스턴스 생성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스턴스에는 0, 20, 1000이 전달이 되어서 초기화가 될 겁니다. 즉 내가 원하는 값으로 초기화를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생성자 내에서는 파이널 멤버 변수의 그러니까 인스턴스 변수라고 표현하셔도 되고 뭐 멤버 변수라고도 보통 얘기합니다. 초기화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 가능할까요? 생성자는 어떤 특징이냐면 딱 한 번만 호출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스턴스 생성 과정에서 한번 호출하고 나면 인스턴스가 생성된 이후에는 호출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는 또 호출이 되겠죠. 근데 이미 생성된 인스턴스를 대상으로 내가 호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은 딱 한 번만 실행이 된다라는, 즉 인스턴스 하나당 딱 한 번만 실행이 된다라는 것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다시 얘기하면 프라이스로 전달된 값은 바뀌지 않습니다. 인스턴스 생성 시에 초기화된 값은 얘가 더 이상 호출이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파이널로 선언된, 즉 상수화되는 이 변수의 초기화가 생성자 내에서는 허용이 되는 거예요. 요즘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보통 생성자 이러면 초기화만 얘기를 하는데 파이널 변수의, 즉 파이널 상수, 그 변수의 상수화된 거니까 파이널 변수라고도 얘기하고 상수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파이널로 선언된 변수의 초기화가 허용이 된다는 거를 사실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또 궁금해지는 게 인스턴스 생성이 완료가 되려면 반드시 생성자의 호출이 한 번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앞에서 클래스 정의하면서 생성자라는 걸 정의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스턴스 생성이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생성자라는 메소드를 제공하지 않으면 자바 컴파일러가 디폴트 생성자라는 것을 그냥 무조건 넣어줍니다. 근데 그 디폴트 생성자가 상당히 그 형태가 단순합니다. 자, 인자값 받지 않고요. 안이 그냥 텅 비어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것은 사실상 이 메소드 생성자의 호출은 인스턴스 생성을 완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지 어떠한 초기화를 목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뭐 클래스가 뭐 아주 간단한 단순한 클래스, 무슨 어떤 데이터를 표현하는 목적으로만 기능을 갖지 않은 그런 경우에는 생성자를 뭐 정의하지 않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사실 생성자를 정의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생성자를 정의하지 않았을 때 자동으로 삽입되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로도 인스턴스 생성,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인스턴스 생성을 생성자를 정의하지 않아도 인스턴스 생성이 가능했었다라는 것을 그냥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뭐 디폴트 생성자에 대해서 별로 어려운 내용이 없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제가 조금 그 07-1을 강의를 드리면서 조금 내용이 많았기 때문에 약간은 좀 속도를 내서 제가 생성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자바의 이름 규칙 별거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구분져서 공부하시기 좋도록 제가 일단 여기서 강의를 정리를 하고 바로 이어서 이름 규칙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